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재림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칼 007편 피격의 배우와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과거에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이 피격의 문제가 좀 음모가 있다라는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폐 전쟁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식으로 좀 다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짧은 내용이지만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군사력 대결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차례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국민은 전의 전쟁입니다. 돈의 전쟁이죠. 돈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금융 채권자들의 채무자로 전락했습니다. 채무가 없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채무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든 집이 있든 채무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채무가 있을 때 채권자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작은 집에 살든지 작은 차를 몰더라도 채무가 없는 것이 앞으로는 우리의 삶의 크나큰 유익이 아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전쟁에서 국민과 국가가 졌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 자본이 장악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계급 피라미드 최정상에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가들이 있고, 실제로 은행가들이 최고의 권력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가들은 모든 비밀을 금융 제국 아래에 숨겨놓고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화폐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단일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까지 다른 종교와 연합하는 일을 WCC를 통해서 세계교회연합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본이 국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부를 이용해서 세계적인 권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 사도는요,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요 지배하는 바로 신로마 제국이 출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으로 표현하는 이 신로마 제국은 바로 돈이 지배하는 그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배하는 그 나라를요, 요한 사도는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그 상고들이 망하게 되었을 때 온 나라가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메시아가 강림하셨을 때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자, 최대의 채권자가 게임 법칙의 최종 제정자가 된다는 사실, 국가의 법들이 있지만 역시 그들의 유리한 쪽으로 법이 다 바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계 금융 시스템의 게임 규칙을 정합니다. 어느 나라에는 어떻게 무엇을 보낼 것인가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의 경우 아시아에 바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IMF를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전 세계를 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자, 충분한 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갖추고 개인 법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도 계속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굳건하게 지금까지 확대해 왔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제국들이 어땠습니까? 권력 피라미드 구조의 정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금융가들끼리 서로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폐쇄적인 통치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계층을 형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을 바로 채권이라는 이런 고리로 묶어서 조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나라 국가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국가조차도 채무자는 바로 피지배 계급에 놓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국가는 권력으로 이런 고리의 연결성을 더욱 보호하고 강화하는 지금 역할을 오히려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편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물론 정부를 포함해서 각계각층은 모두 채무자로 전락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최상층 금융 파워 아래에 각 나라 정부 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석유 메이저, 제약 회사, 국방, 미디어, NGO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도 그 구호 단체들 굉장히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NGO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펀드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종교 집단, 이 종교 집단은 세계 교회 연합체인 바로 WCC를 통해서 종교 통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비밀 엘리트 단체들이 서로 전부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민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그 아랍인들 중에서도 페르시안 족속이 있고 아랍인들이 따로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민족이 페르시아 민족이고 그 외 같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랍 민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금융 위기나 폭동, 쿠데타, 종교 문제, 국제적인 조직들,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금융 파워가 집권하고 있는 이런 정부를 그림자 정부라고 그래요. 실제로 정부가 따로 있고 뒤에서 진짜 정부를 조종하는 정부를 그림자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정부의 작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권은요, 지난 200여 년 동안 그 중에 대표적인 그 가문이 바로 로스트와일드 가문인데 200년 동안 진화를 통해서 싹을 틔웠는데 이제는 완전히 강대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분야를 농단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에 대한 경고를 주셨고요. 성경에도 돈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돈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왜냐하면 돈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돈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채권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관계하면서 종과 주인의 관계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금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이런 악한 세대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제국은요, 화폐 발행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그 링컨이나 케네디, 외 숱한 그런 미국 대통령들, 러시아 황제, 그리고 천년 자원을 빼앗기 이런 러시아 황제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천년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천년 자원이 가장 많았던 그 아마존의 그 열대 우림이 많이 있는 그런 아마존 지역 있잖아요. 그런 그 중남미 지역의 천년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암살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 저격수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상들은 물론 2차 세계대전의 명장이었던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패턴 장군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좀 서론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 패턴 장군이 우리나라의 이게 이 칼 피격과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패턴 장군도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들에게 방해되는 그 세계 정부 이념에 반대하는 인물을 제거하는 수단이 바로 비행기 추락이라는 건데, 그 비행기 추락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음모론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배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비행기 자체의 결함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먼 거리를 비행하게 되는 그런 비행기들은 철저하게 검사를 한 후에 비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행기들조차도 추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액면 그대로 그 문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배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숙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비행기 추락 사고에 심지어는 뭐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남미 대통령 암살할 때. 그리고 수많은 쿠데타 뒤에 바로 그들의 사주가 있는데 대한항공 그 007 탑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269명입니다. 보통 많이 타지요. 그런데 그들이 전원 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비행기에 로렌스 맥도날드 미국의 하원 의원이 타고 있었어요. 자, 성경에 우리는 정확한 일기예보를 신뢰하지만 시대에 대해서는 분별력은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날씨, weather sign입니다. 날씨에 대한 사인은 interpret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대의 표적입니다. Signs of the times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바로 사인은 분별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들의 목적은요,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런던과 월가를 가리키는 주로 단어입니다. 앵글로 아메리카를 정점을 하는 피라미드형 세계 정부 수립입니다. 세계 정부 수립은 이미 발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두 부류만 존재하게 되는데 엘리트 그룹과 다수의 서민들이 되겠습니다. 자, 로렌스 패튼 맥도날드 의원이 이제 나왔죠? 패튼 장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로렌스 패튼 맥도날드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 하나만으로는 초특급 부호들의 갈망과 탐욕을 잠재우지 못한다. 부를 그렇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큰 부를 가지려고 합니다. 부에 따른 강력한 영향력을 이용해 더 큰 권력을 탈취했다. 봉건 시대 폭군이나 전제 군주들이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했다. 이들이 더 막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세계의 권력을 지배하고 세계의 부를 지배하든 하며 전 세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전 세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룹들에 대해서 로렌스 맥도날드 의원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렌스 패튼 맥도날드 의원은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명장이었던 패튼 장군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성격이 비슷한데 두려움을 모르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영웅 호굴로, 특히 패튼 장군의 그 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국민들이 영웅으로 받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의원은요, 사촌형인 패튼 장군의 그 명망에 힘입어서 미국 군부의 지지를 다 장악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위급에 속한 그 장군들의 충성 맹세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어느 편에 들지에 따라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들의 충성 맹세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국민의 지지가, 그를 향한 국민의 지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에 출마했어요. 그런데 그의 당선이 거의 확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확실시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맥도날드 의원이 미국 주권을 침범하고 있는 이 세계 정부 이념에 이 사람이 동참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의원과 그의 추종자들은요, CIA와 FBI에 대항할
비밀 정보망까지 구축해둔 상태입니다. 그럼 말할 것 없이 CIA나 FBI도 그들 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이 맥도날드 의원이 바로 제거 대상 그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돼요. 타깃 패턴이라는 책이 2008년 11월에 미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의 사촌형이면서 전쟁 영웅 패턴 장군입니다.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마주오던 군용 트럭과 충돌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 충돌 사고에서 패턴 장군이 죽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해되었다라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살해될 수밖에 없는가? 이건 이스라엘 국가 건립과도 좀 관계가 있어요. 패턴 장군은요, 지독한 그런 반소련 사상가였습니다. 소련을 너무 싫어하고 소련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패턴 장군의 그 명망이라면, 덕망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면 충분히 군대를 일으켜서 소련과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제금융가들이 봤을 때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제금융가들은 미국과 소련이 잘 지내기를 원하는 상태였어요.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원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함께 전쟁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련과 밀접하게 미국이 그때 서로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007편이요 추락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독립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빅터 로스차일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자폭탄 제조 기술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소련에 이 특급 정보를 건네주었던 사람으로 제가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 차일드 국제금융그룹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미소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패턴 장군이 위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맥도날드 의원도 방해가 되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아시지만 오스만 제국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역을, 중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이 승리를 하면서 그 지역은 영국의 통치령에, 위임 통치령으로 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대규모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이주를 영국의 허락하에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금권의 압력 아래에 있던 미국과 원자폭탄을 원하던 소련,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 독립을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 이러한 서로 윈윈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패턴 장군이 방해 요소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0년 동안 시오니스트들이 이스라엘 건국을 준비했고, 이제 눈앞에 이제 건국이 다가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 장군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물거품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패턴 장군 역시 제거했던 것입니다. 1983년에 8월 30일 새벽 사할린 레이더망에 소련 극동 함대의 대륙간 탄도 핵 잠수함 기지 방공 식별구역이 있습니다. 식별구역 상공에 신원 불명의 대형 항공기가 바로 비행하는 것이 포착됩니다. 자, 이때 소련 수후이 15 전투기입니다. 2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5분 뒤에 연락이 오죠. 육안으로 발견했다. 육안으로 볼 정도로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지상기지에 전달하는데 조종사들이 육안으로 뭘 봤습니까? 대한항공 007이라는 민간 항공기임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곧 이어서 바로 기지로부터 격추 명령을 받게 돼요. 자, 전 세계 통신사들은 한결같이 007, 칼 007편, 보잉 747 여객기가 사할린 섬 상공에서 소련 요격기의 공격을 받고 추락해서
269명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미국 공식 보도는요, 여객기가 소련 캄차크 반도와 사할린 섬 영공에 잘못 들어섰다. 이는 기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서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뉴스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어서 소련의 비인간적인 만행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질책을 받아야 한다 맹비난을 쏟아냅니다. 자, 소련 측은 국가 안전을 위한 정당방위였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해명을 했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일단락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992년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사드의 한 요원이 소련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 정보에 보면 칼 007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내용에는 칼 007기가 미사일 요격을 받고 폭파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12분 정도 비행하다가 소련 당국의 유도 착륙 지시를 따라서 사할린 섬 인근 해역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승객들은 모두 모스크바 부근의 르비앙카 감옥과 그리고 극동의 브랑겔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서류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1996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강의 다닐 때 이거 확인을 그때도 했었던 부분인데 뉴스에 나와 있었고요.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뉴스 여전히 그 뉴스가 있어요. 1996년 1월 15일 한국 KBS입니다. 칼 007기는 추락하지 않았다. 대부분 생존자들은 러시아의 2개 수용소에 갇혀 있다 라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 자료가 어디에 것이냐? 미국 CIA 극비 문서라면서 공개했습니다. 자, CIA의 38조 분량의 극비 문서입니다. 여객기가 소련 공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다음 성공적으로 해상에 착륙했고 당시 탑승자 대부분의 생존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존자들이 어떨까요? 지금도 감옥이든 어디에든 살아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복음 교파를 이끄는 제리 폴웰이라는 목사님은요,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직감은 소련의 행동이 맥도날드 한 사람만을 목표로 했다고 말해주고 있다. 007기에 누가 탔다라는 말일까요? 바로 이 그들이 제거하기를 원하는 맥도날드 의원이 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원도 지금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요격이 되었다면 역시 269명, 268명이 되겠지만 268명의 목숨이 바로 맥도날드 의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 의원을 좀 더 살펴보면 미국 헌법을 준수했고 건국의 아버지들을 따라서 건국 정신을 수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민주제도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그런 시장 경제를 주장합니다. 이런 금융가들이 주도하는 것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 주권을 훼손하는 행동과 세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런 그의 사상과 행보는 국제은행가들의 핵심 가치인 글로벌화입니다. 글로벌화와 세계정부 방침, 그런 것들과 첨예한 대립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가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의원의 잠재적 위험이 케네디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케네디의 전철을 밟을까 두려워합니다. 케네디 역시 어떻게 우리가 죽었는가 한번 보면요. 케네디 암살 이후에 3년 동안입니다. 케네디가 암살되고 3년 만에 18명의 결정적인 증인들이 모두 사망하게 돼요. 증인들이.
3년 만에 증인들 중 6명은 총에 맞아 죽고 3명은 자동차 사고로 죽고 2명은 자살을 하고 1명은 목이 잘려 죽고 또 1명은 목이 졸려 죽습니다. 나머지 5명도 자연사 했다고 하는데 자연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률을 내봤답니다. 이런 확률이 이렇게 발생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10경분의 10경분의 1이라고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사실 그 케네디를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자동차를 타면서 국민들의 환호에 응답을 해주면서 시가 행진을 하다가 총을 맞거든요. 본보기 삼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기 세력에 대항했을 때 바로 이렇게 처형당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공개 처형이죠. 말하자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미국을 움직이는 실체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고 처신하라는 그런 경고로 번복의식 처형을 케네디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도날드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똑같은 경고를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시죠? 그 트럼프 유세 동안에 저격했잖아요. 그런데 저격수가 그 옥상에 자리를 잡고 포지션을 취하는 거 제가 영상을 여러 군데서 봤는데 저격수가 포즈를 취하는 것이 영상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그 국민들이 저기에 저격수가 있다고 경찰에게 알리는 장면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살을 당하게 돼요. 증거를 못하게. 그래서 경찰에 체포된 이 저격수가 총에 맞아서 그 즉시 죽었잖아요. 케네디도 마찬가지예요. 케네디 저격범이 바로 오스월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체포된 지 48시간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처형시켜버립니다. 한 유대인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처형일 것입니다. 자, 오스월드가 5초 내지 6초 사이에 3발을 연발로 쏘아서 1타는 오발이었고 2타는 케네디 목에 3타는 머리를 맞췄으며 특히 케네디 목을 관통한 총알은 앞에 있던 텍사스 주지사 허벅지에 맞았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보고서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월드의 이 탄환을 가리켜서 마술 탄환이라고 가리킨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케네디를 향해서 3발 이상 쏘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당시에 케네디 차량을 경호한 한 경찰은요, 케네디가 환영 인파와 악수하는 동안에 린던 존슨, 당시에 이 린던 존슨이 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 부통령이 손을 흔드는 그 사이에 경호원들에게, 비밀 경호원들이죠, 그들에게 업무를 따로 지시를 내려요. 대통령 차가 암살 현장으로 지나도록 루트를 변경을 해버립니다. 그 사이에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는 저격수가 숨어 있는 그 방향으로 길을 틀게 했죠. 그리고 보통은 오토바이 탄 경찰들 있잖아요. 바짝 경찰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차 옆에 붙어서 수행했는데 린던 존슨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대통령이 죽으면 이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부통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린던 존슨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케네디가 죽고 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총을 맞기 직전에 40초 전에 시간을 알고 있었던 거죠. 린던 존슨이요, 계속해서 몸을 숙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몸을 숙였어요. 언제부터? 휴스턴가를 지날 때부터 차 밑으로 자기 몸을 숨겼다고 그래요. 혹시나 잘못 맞아서 자기가 맞을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총알이 날아올 것을 예감한 행동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제클린 케네디가 대통령의 그 피가 묻은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트를 입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빨리 그러면 그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계속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에게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들에게 자신들이 지은 죄악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케네디의 막내 아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어요. 왜냐하면 케네디의 그 인기를 힘입어서 케네디가 계속해서 대통령감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막내 아들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고 동생 로버트 케네디, 이 사람 참 잘생겼고 이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었어요. 이 사람도 역시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권총이 난사되는 가운데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멸문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원래요 케네디 대통령 역시 국제금융재벌에 속해 있던 이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지 않습니까?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를 위한 국가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했던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특히 우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인류가 처음으로 달 표면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와 미사일 위기를 케네디가 아주 처리를 잘하게 돼요. 그리고 소련이 핵무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의 서기관이었던 사하로프를 권좌에서 몰아내는 역할까지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케네디가. 그래서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네디가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강력한 통치를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굉장히 강력한 지금 발걸음을 걷고 있잖아요. 만일에 그가 암살을 당하지 않는다면 아메리카 퍼스트 아닙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위협적인 저는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살을 당하지 않는다면 한 패거리일 것이고 아니면 암살을 당할 것이고. 자, 케네디의 강력한 통치가요 화폐 발행권까지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그런 노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엘리트의 염려를 불러일으켰죠. 케네디는 대통령령을 발용하게 되는데 그게 11110호입니다. 서명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재무부가 보유한 은괴, 은주와 은화 등 재무부가 은정서를 발행해서 은을 본위로 하는 화폐를 유통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잖아요. 은을 화폐로 하게 되면 굉장히 시장이 안정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인위적으로 금을 그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금의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은화는 낮춰버렸어요. 언젠가는 은도 그 진가를 인정받지 않을까 싶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은정서를 발행하면서 은본위제 화폐를 유통시키기로 했어요. 케네디가. 자, 은정서가 유통되면 달러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연준이 파산하게 됩니다. 연준이 바로 국가의 것이 아니잖아요. 연방준비은행이지만 연방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연준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고금리 이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천문학적 숫자의 돈 이자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역시 이 채권자들의 채무자임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많이들 선호하기도 하지만 미국도 역시 채무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링컨은요 어떠했을까요?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최초의 법정화폐, 이것도 전에 살펴보았는데 그린 화폐라고 합니다. 이걸 발행하다가 암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링컨이라든가 케네디나 맥도날드 의원 다 같은 것을 추진하려다가 이렇게 비행기 사고로 죽게 돼요.
자, 금광이나 금 공급은요, 로스트랄드 가문이 장악해서 유럽 전체 화폐 공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광산은 어떻습니까? 통제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어서 생산량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생산량도 많고, 그래서 은이 지금 값이 싼 겁니다. 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은본위제를 재무부가 시행하면, 그리고 은정서를 직접 발행하면 그들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정부는 은을 보호하려 하고 금융재벌들은요, 은을 화폐 영역에서 퇴출시키려 합니다. 은 공급량이 많아지면 은정서가 부활해서 은중과 다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본위제를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화폐 통합을 이룩했습니다. 이런 금융재벌들이 미국 정부가 은정서 발행권을 가진 상태에서 매장량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면 세계 각국 시장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은을 대규모로 채굴하기 시작하면 금본위제 폐지 목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이 싼 거예요. 혹시 모릅니다. 은값이 또 언제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인위적으로 낮춰놨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재무장관 더글라스 딜런은요, 사실 월가 은행가들이요, 케네디 민주당 내각에 심어놓은 바로 첩자였습니다. 그럼 첩자가 바로 케네디 아래에서 재무장관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모든 정보들이 그들에게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는 재무부의 은을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온스당 91센트 초저가입니다. 그냥 준 거죠. 대량의 은을 공업계에 공급을 해버렸습니다. 자, 케네디는 서부의 은 생산주와 손을 잡고 달러 화폐의 은 함량을 다시 정하는 입법을 추진해서 은정세 발행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은정서는 다시 그 지위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 경제가 안정되려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이 있으면 금의 화폐만큼, 금의 그 가격만큼 지폐를 발행을 하거나 증서를 발행을 했어요. 금이 이만큼 은행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서를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화폐에서 퇴출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정화폐라고 무조건 국가에서 만든 화폐라고 믿고 있지만 국가가 망하면 돈도 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나라가 붕괴되거나 경제가 붕괴되었을 때 원화였지 역시 붕괴된다.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IMF는요 갑자기 왔기 때문에 IMF인 것을 알았지만 지금 역시 IMF 시대와 같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 온 거예요? 자, 케네디의 이런 조치는요, 국제금융재벌들의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미국을 강력하게 만드는 대통령, America First. 그 슬로건 자체가 저는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선에 당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미국을 강대하게 하는 링컨 대통령 시기에 우리는 노예 해방 제도를 위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북전쟁 한 줄 알지만 화폐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이 화폐를 은화폐, 은으로 화폐를 이제 그린백을 사용하려는 링컨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존슨은 1965년 6월 은의 순도를 낮추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은이 동전으로 유통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돼요. 자, 1967년 여름 재무부에는 더 이상 내다 팔 은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막 싸게 전부 다 공업사에 다 넘겨버렸어요. 일반 광물처럼 말입니다. 이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서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몸을 숙였던 린던 존슨이 이 사람이 살아나서 대통령이 되어서 했던 일이 바로 은본위제 폐지라는 과업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은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되었는데 설립되면서 통화정책 수립과 미국 달러 지폐 발행권이 국가가 아닌 바로 민간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1913년 이후로 채무자로, 연준은 채권자가 됩니다. 전도서 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딱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소유가 있어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해가 될 정도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민선 정부와 국제 금융가들은 남북 전쟁 이후에 약 100년 동안 바로 이 중앙은행 시스템 확보를 위한 투쟁을 했습니다. 1913년에 넘어갔지만요. 그래서 민영화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이걸 위해 싸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돈을 찍어내느냐, 그 사람이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권력이 국가에서 연준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국제은행가들이 통화 발행권 통제로 국가 전체를 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국에는 7명의 대통령과 다수의 의원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자,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이 남북 두 개 연방으로 분열된 것은 내전이 폭발하기 전에 이미 유럽의 금융 실세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것이다. 남북 전쟁이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노예 해방 아닙니다. 정부와 국가는 외국 금융 가문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미국이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링컨의 죽음도 멀지 않았던 것이다. 이 국가와 정부가 자신들의 손에 넘어갔잖아요. 자신들에게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링컨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링컨이 일기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회라고 지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회 제수잇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의 죽음은 기독교 세계의 중대한 손실이다. 국제은행 가문은 잔혹한 수법으로 미국의 부를 장악하고 이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현대 문명을 좀먹을까 정말 두렵다. 비스마르크 독일 재상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개 연방으로 나누려는 계획이 바로 런던 월가 금융가들에 의해서 이미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의 최고 방해자가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한 곳 마지막으로 보면서 그들의 악이 성경에도 이미 다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렇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결합해서 전 세계 모든 부를 장악하고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서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우리에게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말을 하는데요. 시대를 제가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하면 이단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인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바라보면서 세상 권력에 잠식당하지 아니하도록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